카메라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경력의 다큐멘터리 감독인 그의 손에서 말이죠. 카자흐스탄 정부 행사를 촬영하던 그가 목격한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최고 위층 VIP석에 앉은 사람들의 명찰을 읽는 순간 그의 뇌리에 번개가 쳤거든요. 김, 박, 이, 최, 정. 모두 한국 성씨였습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야. 하지만 숫자를 세어보니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 0.5%에 불과한 소수가 국가 권력의 58%를 장악한 현실. 한국을 무시해온 그의 10년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매튜 존슨이에요. 뉴욕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카메라 뒤에 숨어서 세상을 렌즈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일상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들고 다니고 있었고요. 밤늦게까지 편집실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만드는 모든 이야기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국 문화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성공 스토리들은 모두 가짜 마케팅 수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K-팝 음악, 한국 드라마,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경제 기적. 이런 것들이 그냥 영리한 광고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특별할 리 없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어요. 상사가 카자흐스탄 일을 제안했을 때 정말 신이 났어요. 드디어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 행사는 완벽하고 지루한 과제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정부 관리들 몇 명 촬영하고 행사 장면 몇 개 잡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였죠. 쉬운 돈벌이였어요. 한국 관련 골치 아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카메라 장비를 챙기고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로 날아갔어요. 비행기 여행은 길고 불편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번 여행이 제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의 영향력은 어디서나 과장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 중앙아시아 나라는 다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 얼굴도 한국 성공 스토리도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알마티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도시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요. 깨끗한 거리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활기차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할 일이 있었거든요. 독립기념일 행사 당일 아침, 중앙광장에 일찍 도착했어요. 날씨가 정말 완벽했어요. 맑고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거든요. 러시아인 카메라우먼 안나 슬로바와 함께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안나는 저와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해온 사람이에요. 영리하고 제가 자주 놓치는 세부 사항들을 잘 잡아내는 사람이거든요. VIP 구역을 가장 잘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중요한 정부 관리들이 그곳에 앉을 예정이었거든요. 대통령이 근처 연단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었고요. 이건 표준적인 다큐멘터리 작업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비슷한 행사를 수백 번 촬영해봤거든요. 행사가 시작되자 별다른 관심 없이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봐왔거든요. 비싼 정장을 입은 정부 관리들, 형식적인 악수들, 국가의 자부심과 발전에 대한 뻔한 연설들. 마음이 딴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벌써 점심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뷰파인더를 통해 뭔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VIP 구역 첫 번째 줄에 대통령 바로 옆에 이름표에 김이라고 적힌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최, 이, 정이 보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 성씨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어요. 한국은 카자흐스탄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요. 왜 한국 사람들이 카자흐스탄 최대 국가 행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빨리 세어봤어요. 24명의 VIP 중에 14명이 한국 성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절반이 넘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안나에게 속삭였어요. 안나가 카메라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걸 바로 이해했거든요. 카자흐스탄 인구는 대략 1900만 명이에요.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계는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전국에 10만 명도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들이 1년 중 가장 중요한 정부 행사에서 VIP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제 이해에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아니면 뭔가 정말 옳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수년간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촬영을 계속하면서 머릿속에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카자흐스탄에 오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명백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 거죠?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어요. 카메라 렌즈로 촬영하는 모든 얼굴이 수수께끼가 되어 있었거든요. 발견하는 모든 한국 성씨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퍼즐의 조각이 되고 있었어요. 단순한 다큐멘터리 과제였던 게 갑자기 훨씬 크고 복잡한 무언가가 되어 있었어요. 10년간 영화를 만들어 오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어놓고 있었어요. 촬영한 영상을 계속 돌려보고 있었거든요. VIP 구역에 한국 성씨를 세어볼 때마다 똑같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24명 중 14명. 절반이 넘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세어봤어요. 혹시 제가 실수했나 싶어서요. 혹시 그 이름들이 정말 한국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숫자는 똑같았어요. 김, 박, 이, 최, 정. 이건 분명히 한국 이름들이었어요. 여러 문화에 대해 공부를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제 머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일 리가 없었거든요. 세상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과 맞는 논리적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고요. 혹시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한국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일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혹시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제가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른다고요. 혹시 1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런 생각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카자흐스탄 정치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서 답을 들어야 했어요. 대학 시절 친구인 루하트 하세예프가 생각났어요. 15년 전에 뉴욕에서 함께 언론학을 공부했던 친구였거든요. 지금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 수수께끼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루하트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받았어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지만 제 전화를 받아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행사를 촬영했다고 말했어요. VIP 구역에서 본 한국 성씨들에 대해 설명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요한 정부직에 있는 것 같은지 물어봤어요. 한참 동안 루하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 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절대로 공개적으로 나눌 수 없는 정보라고 했어요. 카자흐스탄의 한국 전문가들이 실제로 정부의 중요한 프로젝트 대부분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어요.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정부는 한국 사람들의 분석과 조언 없이는 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어요. 혼란스럽고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카자흐스탄 정부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서 제 옛날 편견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성공이 가짜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루하트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것을 산산조각 낼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카자흐스탄의 한국 사람들이 특별한 교육 수준과 공동체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부 통계를 보면 이들의 평균 소득, 대학 졸업률, 연구 성과가 전국 평균보다 수십 배 높다고 했어요. 이렇게 작은 소수 집단이 한 나라의 리더십에서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카자흐스탄의 한국 공동체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데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였어요. 루하트가 말하는 동안 제 옛날 믿음들이 봄철 얼음처럼 갈라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차갑고 단단한 사실들에 의해 틀렸다는 게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마케팅 수법이나 언론의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진짜 사람들이 이뤄낸 진짜 성과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걸 설명해버릴 방법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혹시 루하트가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통계가 틀린 건 아닐까요? 혹시 제 옛날 생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다른 설명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다큐멘터리 영상을 전달해야 하는 방송국으로 갔어요. 방송국장을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카자흐스탄 언론계에서 20년 동안 일해온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말해보기로 했어요. VIP 구역의 58%가 한국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들은 카자흐스탄 인구의 0.5%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어요.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방송국장이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표정이 관심과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걸 카자흐스탄 사회의 성공적인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방송국장의 허락을 받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 단순한 다큐멘터리 과제가 훨씬 큰 무언가가 되어버렸다는 걸요. 더 이상 정부 행사만 촬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권력과 성공,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 알마티 야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수수께끼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파헤치면 한국 사람들과 이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일을 해오면서 처음으로 제가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걸어나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진실이 저를 앞으로 부르고 있었거든요. 설령 그게 10년 동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저의 진짜 조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루하트가 제게 해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그의 말만 믿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카자흐스탄의 한국 영향력 미스터리를 더 깊이 파헤치기로 했어요. 먼저 중요한 인물들의 명단을 수집했어요. 대기업 대표, 정부 고위 관료, 대학 총장님들 이름을 알아야 했거든요. 안나가 러시아어와 카자흐어 문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걸 도와줬어요. 우리는 도서관과 관공서를 오가며 몇 시간씩 정보를 복사하고 필기했어요. 매일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올 때마다 종이 뭉치들을 짊어지고 왔어요. 침대와 책상 위에 다 펼쳐놓고 노트북으로 차트와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한국 성씨가 얼마나 되는지 세고 퍼센티지를 계산했죠.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은 주요 기업 리더들을 분석하면서 나왔어요. 카자흐스탄 최대 기업들 중에서 CEO와 고위 임원 중 23%가 한국 성씨였어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전체 주요 기업 중 거의 4개 중 1개를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계산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숫자는 분명했어요. 인구의 1%도 안 되는 한국인이 주요 기업의 거의 4분의 1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정부 통계는 더 놀라웠어요.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19%가 한국인이었어요. 이분들은 카자흐스탄의 경제, 교육, 외교 정책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었죠. 대학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이어졌어요.
대학 총장님과 부총장님의 28%가 한국인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배우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분들이죠. 병원에서도 한국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주요 병원 과장님 중 22%가 한국인 의사였어요. 수천 명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책임지는 분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인이 인구 비율의 40배에 달하는 리더십을 쥐고 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카자흐스탄 통계국 관계자들을 인터뷰했더니 한국인이 국가 총생산의 18%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18%라고요. 이 작은 소수가 카자흐스탄 생산량의 거의 5분의 1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인의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의 3.8배였어요. 대졸 비율은 98%, 전국 평균 약 60%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죠. 작은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성취와 성공을 보여주는 격차였어요. 저는 속이 울렁거렸어요. 정보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수년간 얼마나 틀려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10년 동안 한국인의 성공 사례가 거짓이거나 과장됐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한국인이 실제로 그 어떤 사람보다 성공적이라는 증거가 있었어요. 안나는 제가 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걸 보았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일은 때로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뒤흔들기도 한다고 다독여줬어요. 저는 카자흐스탄 밖에서 한국인 성공을 어떻게 보는지 조사하기로 했어요. 이코노미스트 잡지 기사와 CNN 보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국제 언론인들은 이미 전 세계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이들은 한국인의 성공을 유대인들의 성공과 비교했죠. 하지만 한국인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유대인 커뮤니티는 수백 년에 걸쳐 성공을 쌓아왔어요. 반면 카자흐스탄 같은 곳의 한국인 커뮤니티는 단 몇십 년 만에 비슷한 성과를 이뤘어요. 그 속도와 드라마틱함은 거의 모든 이민자 공동체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이해하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연구 논문과 학술 자료를 읽고 한국인 커뮤니티 리더와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했어요. 천천히 그들의 놀라운 성공 뒤에 숨은 이유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한국 가정은 교육에 모든 걸 걸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려고 여러 직업을 뛰어다녔어요. 스터디 모임과 과외 네트워크를 만들었죠. 교육은 그들에게 중요한 걸 넘어 삶의 전부였어요. 둘째, 한국인은 강한 커뮤니티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서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고 일자리를 구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줬어요. 한 가정이 성공하면 다른 가정도 함께 성공하도록 도왔죠. 경쟁이 아니라 팀처럼 협력했어요. 셋째, 한국인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80년 전 많은 한국 가정이 강제 이주를 당했죠. 그 끔찍한 경험이 그들에게 적응력과 근면함, 역경 극복 능력을 길러줬어요. 이 생존 기술이 사업과 정부 직무에서 성공을 뒷받침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자료 수집이나 통계 분석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제 자신에게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제 편견과 선입견이 눈앞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성공 이야기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제가 10년 동안 한국인의 업적을 무시한 게 무지와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증거와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었죠. 기자로서 제가 마주한 가장 어려운 진실이었지만 이 진실을 마주해야만 카자흐스탄에서 발견한 이야기를 정직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조사를 진행한 끝에 저는 마침내 카자흐스탄에 사는 한국인들의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실을 이해한 건 여정의 절반에 불과했어요. 이 절반은 제가 발견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할지 배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방송국 편집실로 돌아갔어요. 방은 작고 어두웠는데 컴퓨터 화면 2개만 불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 수십 건의 인터뷰, 그리고 쌓여있는 연구 문서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 임무는 이 모든 정보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안나가 저를 도와 정리를 시작했어요.
영상 클립을 주제별, 중요도별로 분류했고 강력한 인터뷰와 가장 명확한 통계 자료를 골라냈어요. 우리는 이틀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때로는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몇 시간 잠을 자는 것 외에는 쉬지 않았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시작할지 결정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시청자들이 제가 처음 VIP 구역에서 한국 성씨를 봤을 때 느꼈던 충격과 놀라움을 똑같이 경험하길 원했어요. 그들도 제가 겪은 것처럼 성공과 성취에 대한 자신만의 가정들을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랐어요.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의 시작을 제 이야기로 하기로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가 카자흐스탄의 편견을 안고 왔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할 거였어요. 한국인의 성공이 가짜이거나 과장됐다는 증거를 찾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할 거였어요. 그리고 대신 제가 실제로 발견한 것들을 보여줄 계획이었어요. 이 결정은 저에게도 무서운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변화가 이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한국인의 성공에 대한 진실을 전하려면 제 실수에 대한 진실도 함께 전해야 했거든요. 오프닝 멘트를 위한 대본을 여러 번 썼어요. 매번 뭔가 어색했어요. 결국 저는 대본을 버리고 마음속 그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인에 대한 모든 믿음이 거꾸로였다고 깨달았을 때 느낀 감정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어요. 제목은 늦은 편집 작업 중에 떠올랐어요. 다큐멘터리 제목을 0.5%의 기적. 그들이 카자흐스탄의 중심이 된 이유라고 정했어요. 이 제목은 한국인이 이룬 수학적 불가능성과 그들이 지금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차지하는 핵심 역할을 동시에 담고 있었어요. 마지막 멘트를 녹화할 때는 정말 감정이 북받쳤어요. 알마티의 옥상에 서서 도시 풍경을 뒤로 두고 작은 국기를 들었어요. 그 국기는 제 여정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어요. 한국인이 운이나 특혜로 성공한 게 아니라 노력과 스마트한 계획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 지원 덕분에 자격을 갖춘 위치를 얻었다고 설명했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 성공의 3가지 핵심 이유도 이야기했어요. 첫째, 교육과 배움에 대한 놀라운 집중력이었어요. 둘째, 서로 도우며 함께 성공하는 협력 정신이었죠. 셋째, 어려운 역사를 견뎌온 경험에서 비롯된 강인함과 결단력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한국인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제 자신에게서 배웠어요. 10년 동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진실을 외면하며 얼마나 다친 마음으로 지냈는지 깨달았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좋은 저널리즘에는 자신의 실수와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제 가정들을 점검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교훈은 앞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편집을 마친 후 저는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3번이나 다시 봤어요. 매번 우리가 이뤄낸 성취의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제가 배워야 했던 것들 앞에서는 겸손해졌어요. 이 영화는 단순히 카자흐스탄 내 한국인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틀렸을 때 인정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완성된 다큐멘터리를 들고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단순히 다큐멘터리 한 편이 아니라 저널리스트이자 스토리텔러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함께 가져가는 거였어요. 최고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전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마지막 멘트 때 들었던 작은 태극기는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이 경험을 떠올리게 해주는 상징이죠. 제 가정을 늘 의심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과 문화에도 호기심을 잃지 말라는 다짐을 상기시켜줘요. 제 카자흐스탄 여정은 편견으로 시작되어 존경으로 끝났어요. 저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확인하러 갔지만 대신 성취와 공동체의 힘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이 변화야말로 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진짜 기적이었어요. 카자흐스탄 내 한국인의 놀라운 성취뿐 아니라 무지에서 이해로 나아간 저 자신의 여정까지 두 이야기가 함께 전해질 때 열린 마음과 진실을 추구하는 힘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